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또 연식 변경 시리즈입니다. 요즘 연식 변경 모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현대의 투싼 준준형 SUV입니다. 이번에 2026으로 연식 변경이 되면서 대다수의 연식 변경 모델이 그렇듯 신규 트림이 출시가 되었고요. 옵션의 기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의 가격 상승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1.6 가솔린 차량입니다. 1.6 가솔린 터보 차량. 그리고 투싼은 2025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와 함께 디젤, 2.0 디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SUV 하면은 디젤이 뭔가 약간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6으로 오면서 디젤이 없어졌어요. 세상에나. 그래서 이제는 디젤 투싼을 살 수가 없어요. 살려면 중고로 봐야 됩니다. 신형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외에 신규 트림인 H픽과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H픽은 기존의 코나라든지 현대차 신차에서 새롭게 적용이 된 트림으로서 이게 약간 가성비 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트림은 아니지만 최고 트림에 준하는 기본 옵션들이 빵빵해서 뭔가 추가로 뭘 안 넣어도 괜찮게 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H픽 트림 같은 경우는 ADAS가 좀 보강이 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2열 열선이라든지 운전석과 동승석 전동 시트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기본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인스포레이션 트림이에요. 인스포레이션은 뭐가 달라졌냐? 일단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퀼팅 파이핑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존의 기본이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여기서 나는 뭔가 약간 블랙한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요번에 2026에서 새롭게 추가가 된 블랙 익스테리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범퍼와 함께 스키드 플레이트, 휠, 사이드 미러, 디에로 몰딩 이런 게 싹 다 블랙 컬러가 들어가요. 요즘 대세는 뭐다? 블랙이다. 그래서 좀 더 와일드한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의 기본화와 함께 신규 트림도 출시가 되고 조금 뽀짝뽀짝 이렇게 옵션 변경이 돼서 가격은 2025 대비 약 48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보면은 진짜 이것들 너무하네, 또 비싸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안 넣어줬었던 옵션들을 조금 그냥 주거든요.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오른 거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투싼이 곧 5세대로, 그러니까 세대 변경이죠. 풀체인지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는 아니고 내년 한 봄? 여름? 그쯤, 그러니까 반팔을 다시 입을 때쯤, 그때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대 변경, 풀체인지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싹 다 변하고 옵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냥 싹 다 변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비싸진다, 가격이 올라간다 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6 가솔린 터보 인스포레이션 EWD입니다. 여기서 AWD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럼 또 비싸져요. 아무튼 인스포레이션 EWD 기준으로 가격이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파노라마 선루프와 함께 빌트인 캠2도 추가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은 3,500 좀 넘어요. 넘습니다. 그래서 3,500에 투싼에 이러면 좀 뭔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 우리나라 인건비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확 올랐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오르기 전하고 비교하면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요즘 물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살라 그러면 2,000원대인 거예요. 조그만 페트 있잖아요. 옛날에는 분명 한 1,000원이면 샀었던 것 같은데 그게 몇 배로 오르고 하니까 요즘 물가 대비로 본다면은 미친 듯이 많이 오른 것 같지도 않긴 합니다. 그래서 투싼의 경쟁 차종은 기아의 스포티지가 있잖아요. 스포티지도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젤이 단종돼갖고 파워트레인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거랑 1.6 가솔린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신형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도 타봤었는데 가격은 비슷하지만 스포티지가 근소하게 비쌉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션이 달라요. 미션이 다릅니다. 일단 1.6 가솔린 터보 기준으로 제가 타고 있는 투싼은 7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스포티지는 이 DCT 아니에요. 자동 8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을 조금 더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DCT 호불호가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속으로 달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탁탁탁 이렇게 업시프트 다운시프트 하는 맛이 있거든요. 아, 차는 이래야지 라는 그런 찍먹을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 사실 수동 신차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이나마 그런 스포티한 주행 능력을 찍먹할 수 있는 게 바로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지금 서울이에요. 그리고 어둑어둑 보이시죠? 퇴근 시간입니다. 실제로 지금 6시 넘었어요. 이 시간에 서울은 웬만해서는 아주 막힙니다. 이게 주차장인지 뭔지 뭐 자동차 극장인지 가는 건지 선 있는 건지 뭐 신호가 바뀐 건지 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막혀요. 정말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출퇴근길에 이렇게 교통체중으로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도 뒤에 계신 뒤에는 버스가 있네요. 아무튼 이런 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에서는 사실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그렇게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차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정차한 다음에 신호가 바뀌면 출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차가 많아서 못 달립니다. 여기 시속 10km 미만이에요. 이 구간은. 아무튼 요랬을 때 DCT 미션이 왜 안 좋냐면은 업시프트 할 때는 사실 괜찮아요. 근데 뭐 1단 갔다 2단 갔다 2단 갔다 3단 갔다 3단 갔다가 2단 갔다가 2단 갔다가 1단 갔다가 그랬을 때 간헐적으로 튕깁니다. 변속이. 그러니까 울컥 한다고 하죠. 울컥 하면서 아유, 진정해, 너 왜 이러니?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갑자기 얘가 오바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은 운전자는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로 다가올 확률이 높아요. 아,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가야지 막 자꾸 울컥거리고 달리지도 않는데 천천히 이렇게 서 있는데 울컥 하면은 얘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현대기아 차량에 들어가는 7단 DCT를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런 막히는 길에서는. 그리고 내구성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은 이제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동 변속기에 가깝거든요. 그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클러치를 뗐다 붙였다 해줘가지고 운전자가 따로 이제 클러치를 안 밟아도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봤을 때는 수동 변속기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자동 변속기와 비교했을 때 수명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오래 가느냐 제가 오래 가느냐 하냐면은 자동 변속기가 좀 더 오래 가긴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고속주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미친 듯이 막히는 길에서 듀얼 클러치는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션인데 이렇게 뭐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면은 안 좋기는 해요. 그래서 수명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 또 DCT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이렇게 딱 까보면 있잖아요. 되게 다양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습식은 말 그대로 이제 유체, 기름을 이용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기름이 있으면 뭐가 좋냐? 일단 냉각 효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어쨌든 간에 막 계속 호로로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뭔가 열이 이제 철들이잖아요. 이제 쇠들이 계속 움직이면 이제 열이 발생이 되는데 그게 기름이 호로로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열을 식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계들이 이러쿵저러쿵 움직이면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그 마찰이 됐을 때 습식보다는 이제 기름들이 막 계속 호로로로 돌아가니까 좀 수명을 좀 더 연장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현실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 목욕탕 가면 이제 때 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갔을 때 때 안 불리고 때 밀면은 되게 아프고 막 피부 빨개지고 심지어 때도 안 나와. 아프기만 해. 막 여기 막 벌겋게 막 나중에 막 피멍 맺히고. 근데 탕에서 지긋하게 몸을 쫙 불린 다음에 때를 밀면은 세상에 그냥 스치기만 해도 때가 막 칼국수 면발이 나오거든요. 뭐지? 약간 더러웠다. 제가 비유를 조금 지저분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런 습식은 수명도 건식에 비해서 길어지고 어쨌든 간에 마찰도 줄여주고 냉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명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투싼에 들어가는 7단 DCT는 제가 알기로는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식이 또 이게 장점이 있어요. 또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서 넣는 거예요.
건식은 습식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덜 나갑니다. 즉 가볍다라는 거죠. 자동차에서의 경량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뭐 같은 엔진과 뭐 같은 미션을 달고 있는데 공차 중량에 따라서 승차감도 달라지고 가속감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제로백도 달라지고 또 제일 중요한 연비도 달라지고 되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경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는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뒷자리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 저가, 그러니까 보급형 차량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가벼운 부품을 넣게 됩니다. 투싼은 고급형보다는 보급형에 가까운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습식을 넣게 되면은 무게도 무거워지고 또 총체적으로 가격도 상승이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얘는 건식을 씁니다. 그래서 잘만 이용하면, 고속 위주로 잘만 이용한다면은 사실 뭐 고장이 날 확률이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저처럼 계속 막히는 도로만 다닌다면은 수명이 좀 짧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투싼을 탑니다. 투싼을 마지막으로 탄 게 아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2년 전쯤에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페리 모델이 출시된 이후로 얘는 지금 두 번째 연식 변경입니다. 작년에 2025 버전이 한번 나왔어요. 그때도 옵션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뽀짝뽀짝 이렇게 바뀌었는데 2026도 비슷합니다. 신규 트림과 함께 옵션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인스퍼레이션이긴 하지만 풀옵션은 또 아닙니다. 여기다가 좀 더 옵션을 더 넣을 수 있거든요. 가령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원래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빠져 있어요. 아, 근데 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는 혁명이에요. 특히 주차 자리 좁은 데 갔을 때 진짜 혁명. 차가 크면 클수록 이거 진짜 누가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싼은 진짜 다방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차량이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일단 공간도 넓지, 뭐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지, 가속감도 뭐 무난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 오각형의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오각형의 밸런스가 진짜 잘 맞는 차량이 이런 세그먼트입니다. 즉 호불호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정도 세그먼트가 호불호가 있으면 잘 안 팔리니까 의도적으로 호불호 없게 만든 거일 것 같긴 해요. 제조사 측에서. 근데 실제로 타더라도 호불호가 크게 없습니다. 있어봤자 뭐 디자인 정도겠죠. 디자인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거라서 못생겼다, 예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생기게 보일 수 있어가지고 요거는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신형 투싼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풀체인지가 되면서 바뀔 것 같긴 한데 방향지 시등의 위치, 그러니까 이제 앞쪽 말고 뒤쪽 있잖아요. 뒤쪽에 투싼은 아시다시피 뭐 깜빡이나 뭐 이렇게 비상등을 켜면은 범퍼 아래쪽에 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지금처럼 막히는 길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너무 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일 때 이 범퍼 쪽에 방향제 시등이 있다 보니까 조금 높은 차가 뒤에 있다? 그러면 안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심미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도 실용성에 있어서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년에 아마 풀체인지 버전에서는 제가 스파이샷 사진을 봤거든요. 뭔가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외하면은 디자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무드 램프가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또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 실내 무드 조명, 색상, 요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RGB 컬러가 있습니다. RGB 컬러. 강렬한 레드, 아니야 핑크 색깔 레드 있고, 그리고 홍시 색깔, 요즘 홍시철이라 가지고 제가 어제 올해 처음으로 대봉 홍시를 먹었거든요. 한 입 먹는 순간 극락.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홍시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제철일 때 먹어야 돼요. 원래 제철 음식은 보약과도 같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이거 홍시 색깔. 무드램프 얘기하다가 의식의 흐름 무엇. 아무튼 뭐 제가 홍시를 좋아해서 홍시가 된 것도 있고 제 첫 차 색깔이 요런 색깔이었거든요. 그래서 홍시였습니다. 제 첫 차 애칭이.
그래서 이렇게 RGB 컬러로 다양하게 실내 무드 조명을 세팅할 수 있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간급 이상 트림을 선택해야지 넣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런 무드 램프나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 차량들은 밤에 봤을 때 감성이 진짜 달라요. 진짜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선형 직접 발광식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게 예쁠 순 있어요. 왜냐? 선명하니까. 근데 지금 서울이라서 너무 반짝반짝한데 시골 같은데 밤에 가면 진짜 가로등 없는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곳에서는 요 선형 직접 발광식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막 앞유리나 옆유리에 비쳐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직접 발광식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무드 조명, 무드 램프 방식도 안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홍시 컬러로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도 지금 얘는 EWD 전륜구동 사양이라서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을 또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 중에 하나를 세팅할 수가 있고 스티어링, 핸들도 노멀과 스포츠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WD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AWD를 넣으면은 터레인 모드가 들어갑니다. 이게 머드, 스노우, 샌드 이외에도 언제부턴가 현대기아 신차에 오토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모드를 딱 세팅해 놓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컴퓨터가 시스템을 분석해가지고 이건 약간 빙판길 모드야 그러면 알아서 빙판길 모드로 쫙 갔다가 갑자기 이거는 뭔가 샌드 약간 모래바닥 같은데 해가지고 알아서 구동력을 조절을 해줍니다. 즉 운전자가 따로 이렇게 세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요즘은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회생제동 모드부터 해가지고 그냥 차가 알아서 AI 시스템이 차차착 들어가 있어갖고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운전이 굉장히 편안해졌죠. 그리고 요즘 다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뭐 주행 보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브랜드마다 다르고 세그먼트마다 완성도가 다르긴 하지만 진짜 옛날에 비하면은 누워서 가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투싼도 2번째 연식 변경이 되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HP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뭐 진출입로, 그러니까 내비 찍었을 때 진출입로나 뭐 곡선 구간 이런 것까지 다 인식을 해가지고 진출입로, 그러니까 차가 빠지는 구간에는 약간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곡선 구간에서는 약간 또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가 막히게 차가 알아서 속도를 쫙 하고 줄여줍니다. 내가 뭘 안 해도. 그러니까 요즘은 되게 차가 똑똑해졌다. 그리고 전방에 현재 HU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UD는 제가 알기로 인스포레이션부터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옛날, 그러니까 4세대 초기형과 비교했을 때 HUD 면적이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내비를 찍었을 때는 보여주는 항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버스 전용 차로를 제외하면 하나, 둘, 셋, 넷 이제 편도 4차선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막 좌회전 구간인지 우회전 구간인지 직진 구간인지 이런 거 다 표시해줘요, HUD가. 그래서 앞에 전방에 HUD만 보더라도 그 내비를 따로 안 봐도 돼서 편안합니다. 진짜 편하네요. 클러스터 테마도 Simple, Modern, Classic 이렇게 있습니다. 클래식은 이게 바늘 게이지 있잖아요. RPM 게이지 이렇게 보여주고, 모던은 디지털 숫자로 보여주는데 또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쫙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Simple은 진짜 심플해요, 말 그대로. 심플 그 자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약간의 애니메이션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투싼은 하이브리드도 참 좋긴 하지만 가솔린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단 내가 연간 주행 가는 거리가 2만 킬로 미만일 경우에 왜냐면은 투싼은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즉 내가 주행 가는 거리가 많다면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 안 돼, 한 2만 킬로 언더야, 그런 분들은 가솔린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냥 대충 타고 다녔을 때 연비가 13에서 14km 정도가 나옵니다. 투싼은 지금 제가 19인치 휠이 달려있는 차량을 시승 중이라서 복합 연비가 리터당 12km라고 합니다. 근데 대충 달려도 12보단 더 많이 나와요, 얘가. 아 진짜 제 차는 이 출퇴근길에서는 연비가 한 자릿수거든요. 한 자릿수 연비를 가지고 있는 차 오너 입장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만 되더라도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가득 주유했을 때에는 600km 넘게 가더라고요. 진짜 제 차도 진짜 600km 한번 넘게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진짜로. 애가 가질 못해. 그리고 나름 음성인식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AI 기반은 아니고 다음? 뭐 지식? 뭐 그런 걸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버튼 누르고 나 우울해. 힘내요. 우울할 땐 초콜릿이 좋다고 들었어요. 힘내요. 우울할 땐 초콜릿이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화이팅을 해줍니다. 그럼 또 뭐 물어볼까? 열선 시트 꺼줘. 열선 시트를 끌게요. 오, 차량 제어도 음성인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도 옛날 이 음성인식 시스템에 비하면은 또 장족의 발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뭐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뭐 다 된다고 그랬는데 누르면 막상 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누르면 잘 모르겠어요. 다 모른대. 그래서 운전자를 약간 화나게 하는 기능이었다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 차량들은 굳이 이 AI 시스템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음성인식 시스템의 완성도가 꽤나 좋아졌습니다. 꽤나 좋아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제 차량 제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히터, 열선, 통풍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도 변경 가능한가? 드라이브 모드 에코 모드로 바꿔줘. 이 차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방금 제가 음성인식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안 돼요 또. 드라이브 모드는 손수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요 운영체제 CCNC 쓰고 있거든요. 저는 뭐 CCNC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냥 이제 뭐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PB5에 선 적용이 된 플레우스 커넥트 그거 잠깐 써봤는데 뭔가 진짜 수입차를 탄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진보된 브랜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구형을 타고 있더라도 소프트웨어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은 신형에 들어가는 기능들 다 나온다고 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그 혁명 아니에요, 혁명? 그래서 다른 뭐 수입 브랜드를 포함해서 현대기아도 플레우스 커넥트라고 그러니까 계속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CCNC에 OTA 업데이트가 있기는 한데 이건 되게 좀 한정적이긴 합니다. 한정적이에요. 모든 걸 다 업데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들어갈 플레우스 커넥트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들어가면 진짜 자동차 극장 다 싹 망하게 생겼어요. 요즘 차량들 뭐 수입차도 그렇고 다 차량에서 뭐 유튜브 되고 넷플릭스 되고 뭐 쿠팡 플레이 되고 진짜 OTT 서비스 다 되고 SNS도 되고 심지어 웹툰도 볼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자동차 극장을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넷플릭스가 되는데 왜 가? 왜 가? 미래 앞으로 한 10년 후는 자동차 극장 한 번도 간 적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랄까? 사라지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히는 시간대에 나와서 너무 많이 막힙니다. 지쳤냐고요? 지쳤어요.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 속에서 가만히 입 닫고 가고 싶어요. 저 그럼 다음 리뷰 때 뵐게요. 안녕. 안녕.